예, 아주 대단한 작가를 이제 골랐는데, 네. 그 모리무라 세이이치라는 그 작가입니다. 모리무라 세이이치. 예, 이게 이거는, 예, 한자를 우리가 읽으니까 삼촌성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모리무라 세이이치도 익숙하지만, 네. 옛날에 그 뭐 70년대, 80년대는 요 삼촌성일, 뭐 아, 마스모토 세이조는 송본청장 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송본청장이나 삼촌성일이 더 익숙합니다. 아, 교수님은 사실 저하고 몇 살째 안 나시는데 여기 삼촌이 그 삼촌이 아니고 예, 예, 나무 빽빽할 삼자입니다. 맞아요. 자, 예, 삼촌성일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저 마을 촌자에 뭐 성실할 때 성자에다가 이제 하나 일자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처음 듣거든요. 삼촌성이란 아, 말. 그러셨어요? 네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근데 이 모리무라 세이치 이 작품을 또 고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예, 우리 방송의 댓글 때문이에요. 아, 네. 우리 예, 댓글 또 유명하죠. 대단하죠. 예, 근데, 팟빵에서 아마 따져도 뭐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요. 예. 대단합니다, 정말. 예,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아주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2021년 10월 4일에 니나 보리맘 님이 이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인데, 네. 또 음식 전문가세요. 아주 책도 내신 분인데, 그러세요. 예. 2021년 10월 4일에 이제 그 제로의 초점 방송을 우리가 나간 직후인데, 네, 마스모토 세이조에. 네, 네, 네. 근데 거기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가만 생각해 보니 제로의 초점과 시대 배경이나 주요 설정이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과 살짝 비슷하군요. 두 작가가 나이 차는 있지만 같은 시기를 경험한 영향인 듯. 인간의 증명은 국내에서 염정아 주연 로열 패밀리라는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별개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모리무라 작가는 731 부대를 소재 삼은 작가로도 유명하네요. 이 작가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 이게 그냥 그 청자들이 아니세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대단한 전문가들이세요, 네, 보면. 그리고 또 네, 길을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그 마스모토 세이조와 모리무라 세이치가 비슷한 점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사회파로 두 어, 거두인데. 음, 그래서 맞다. 저도 이제 모리무라 세이치를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보면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삼촌 성일 시대죠. 삼촌성일이라고 이제 네, 하면서, 예, 네, 송본청장과 뭐 두 거두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이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어, 내가 아직도 그 모리무라 세이치를 안 달았구나 하면서. 음,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날 음, 문고보님이 계신데, 네. 이 문고보님도 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흥미롭게 읽은 제로의 초점을 방송에서 달아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제 니나 보리맘 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저 역시 제로의 초점과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이 전반적으로 살짝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모리무라 세이치의 작품들도 다뤄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 인간의 증명을 대단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안 다룰 수가 없죠. 네, 두 분의 고견인데 뭐 저는 고견이 없는 사람이고 혹시 있다면 저견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수님의 고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인간의 증명을 또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인간의 증명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리무라 세이치의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작품 세계는 어떠한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인간의 증명을 함께 말씀 나누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니나 보리맘님의 댓글에서 731 부대를 소재 삼은 작가라고 돼 있는데 예, 이 731 부대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이따가 말씀을 살짝 드릴 아, 겁니다.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예. 예, 그럼 삼촌성일 예, 교수님 입장에서 예. 모리무라 세이치 이 어떤 작가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스모토 세이조 더불어 사회파 미스터리의 양대 산맥이라는 이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고요.
다작을 했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다작을 했고 히가시노 인기도 게이고 수준인가요? 아유 뭐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마? 마스모토 세이조 수준인가요? 그렇죠. 그 대단하네요, 수준이죠. 정말. 이게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2010년쯤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네. 1933년생이신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 이제 90 인제 이신 것 같은데 올해. 작품이 360권이 넘고 360권이요? 총 판본이 1374권이고 네. 총 누적 발행 부수가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1억 5천만 부. 1억 5천만 부요? 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좀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 작가예요, 정말.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지.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대단한 그러니까 다작은 물론이고 인기 면에서도 대단한 작가다. 이게 뭐 딱 그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몇 년생이신가요? 예, 1933년에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고요. 그럼 딱 90 이시네요, 올해. 그렇죠. 예. 근데 사이타마 현이 바로 그 동경도, 도쿄도 바로 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네요. 그렇죠. 뭐 수원 정도 되려나?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북쪽이면 의정부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북쪽이니까. 예. 이 고등학교 때 이 세계문학 전집, 뭐 일본 문학, 고전 역사, 시대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건 또 교수님하고 비슷하네요. 예, 책을 저는 왜 이런 분처럼 좀 책을 안 썼을까? 그러게요. 그랬는데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네. 그 백부의 소개로 음. 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음. 근데 이제 자기 적성에 맞질 않았죠.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퇴사하고 그 대학을 가가지고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근데 문학부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뭐 유럽 문학을 아주 탐독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1958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 일본도 이제 취직 불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제 호텔에 입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호텔 관련되는 게 좀 꽤 있어요. 네. 묘사도 아주 잘하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업무에 적응을 그렇게 못했는데 또 재미있게도 비즈니스 스쿨의 강사로 전직을 해요. 특이한 이름이네요. 특이하죠. 예. 그리고 경제 경영서 작가로 이제 등단을 합니다. 와, 그러면 뭐 추리문학을 먼저 쓰신 게 아니고.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는데. 네. 근데 마침 그런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출판 쪽에 좀 관련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969년에 미스터리 소설을 써보라는 세이주샤라는 출판사의 그 편집장이 권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데뷔작이 고층의 사각지대인데 이게 그 에도가와 람포상을 타게 돼요. 그 데뷔작이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요? 일반적으로 그 에드거 람포상은 데뷔작을 신인한테 주는 상이라.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작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되고요. 그리고 73년에 부식의 구조란 작품으로 그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타게 됩니다. 네. 큰 상을 타는 거죠. 뭐 두 상 다 큰 상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신인 작가였어요. 네. 근데 이 1976년과 77년에 2해 동안 그 증명 3부작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증명, 청춘의 증명, 야성의 증명. 이 대단한 게요. 2해 동안에 그러니까 76년 1월에 인간의 증명이 나오고 77년 4월에 청춘의 증명이 나오고 네. 77년 9월에 야성의 증명. 이 세 권이 뭐 초대박을 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작가가 됐죠. 이 제목을 지을 때 무엇의 무엇 이렇게 많이 짓네요. 예, 근데 그 제목을 짓게 되는 이유도 좀 이따 이제 그 증명 다 시리즈를 나와요. 더 할 때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 고층의 사각지대, 부식의 구조, 그러네. 인간의 증명, 예, 청춘의 그러네요. 증명, 진짜 그러네. 야성의 증명. 관찰력이 뛰어나신데 네.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예, 박인곤의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미스터리 분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뭐 역사, 시대 소설, 논픽션,
이것도 아주 그 마스모토 마츠모 세이코 예. 일병하고 마츠모토 비슷합니다. 세이치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1981년에는 네. 일본 731 부대의 만행을 폭로한 논픽션을 썼는데 그럼 논조를 잘 잡았군요, 그럼요. 예. 방향을. 그럼요. 네. 이게 반전주의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731 부대가 그 일본이 그 생체 실험, 인간 생체 맞습니다. 실험한 아주 그 정말 예 엄청난 인류 만행을 저지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류의 아마 악행 중에 정말 최악일 빠지지 겁니다. 않을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일본 작가가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예. 그래도 그걸 폭로한 인제 악마의 포식을 출간해서 아주 일본 사회를 이것도 그렇잖아요. 악마의 포식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충격에 빠뜨려서 그렇군요. 일본을 아주 예. 그래서 그 우경화나 일본의 우경화나 전체주의 전쟁에 대한 아주 경각심을 오. 갖게 만들었고요. 이분 마음에 드네요. 그죠. 예 말씀이. 그쵸. 예. 한국에서도 이 재밌는 게요. 이 악마의 포식을 계기로 네. 민간 합창단을 직접 조직을 했습니다. 합창단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뜬금없는 그 예.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예. 분이시네요.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2009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허. 방문한 게 책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니고 네. 합창단을 이끌고 어. 근데 이제 이 합창단과 악마의 포식이 좀 관계가 있는 게 네. 합창곡 중에 악마의 포식이 있어요. 이걸 직접 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뭐 한국, 미국에도 인제 초청되었는데 네. 특히 이 한국에서 이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한 장소가 좀 특별한데요. 네. 노근리라고 음. 여기가 인제 1950년 7월 인제 6.25 전쟁 났을 때 네네. 미군에 의한 한국 양민 학살이 또 벌어졌던 곳이에요. 요게 피난민들. 뭐 여러 뭐죠?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좀 다뤄지고 했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아픈 기억이 있는 특별한 음. 장소에서 이 합창단을 합창 공연이 이끌고 있었다. 합창 공연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재밌는 그리고 분이시 인제 2004년에는 그 작가 생활 40 주년을 맞아서 네. 일본 미스터리 문학 대상을 인제 수상하고요. 음. 2010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60 권의 작품 뭐 총 판본이 1,300여 권, 누적 발행 부수가 뭐 1억 5천만 부 음. 엄청나고요. 아마 2011년 이게 마지막 작품 같은데 네. 악의 길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네. 이것도 뭐에 뭐네. 예. 악의 길. 아주 하여간 대단하신 작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새로운 작품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예 지금? 같이 보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예. 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뭐 네.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전문가 수준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댓글로 몇 남겨주시면 권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작가의 대표작이 증명 시리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고거 좀 더 설명을 해 이 주실까요? 이것 때문에 인제 유명하게 되신 분인데 물론 그전에도 상도 많이 탔지만 이 증명 3 부작을 쓰게 되는 계기가 이 가도카와 쇼텐이라는 인제 출판사가 있는데 네. 각천서점이라고 이제 돼 있네요. 각천서점. 네. 되게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음. 이 출판뿐만이 아니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음악도 뭐 하고 뭐 하여간 되게 그런 어떤 종합 뭐 문화 종합 엔터테인이라면 먼트 회사예요. 그렇지만 예 컬처 맞아요, 맞아요. 컴퍼니. 예. 예. 근데 거기에 인제 이게 이름이 가도카와 쇼텐인 이유가 가도카와 집안에서 만든 인제 저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인제 그 당시에 가도카와 하루키 사장이 음. 이제 신인인 모리무라 세이치에게 "작가로서 증명이 되는 작품을 써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명이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3 권이 전혀 없어요. 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 별개의 스토리인데 이래서 인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야성시대라는 이 잡지가 이 가도카와 쇼텐에서 나오는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죠. 저도 네. 여러 번 이제 뭐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75 년도에 거기에 인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음. 잡지에. 그리고 그다음에 76년 1 월에 인제 나오게 되고 이게 인제 대박을 치게 되고 음. 됐고요. 그래서 증명 시리즈 3 권이 2 회에 걸쳐서 연달아 나와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둬 가지고 78 년에 국세청 발표 고액 소득자 작가 부문 최고에 오르게 되고요. 와 대단하네요. 이 한 이 권으로. 그렇죠. 예 이 맨날 1위 했던 분이 요 당시에 네. 마스모토 세이토 선생이에요. 아. 근데 인제 이분이 오르게 되고 네. 이 증명 3 부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의 증명만 77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어요. 음, 하나가. 그리고 총 누적 판매 부수가 뭐 1000만 부가 넘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돼 있습니다. 네. 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네.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음. 약간 해적판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옛날엔 하고, 해적판이 많았겠죠. 특히나 이 모리무라 세이치 선생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아, 대부분 해적판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가 검은숲 출판사,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 검은숲 출판사가 이제 증명 시리즈 3부작을 이제 그 소개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음. 요거는 그 제가 뭐 글로 써놓든지 할까요? 어, 넘어갈까요? 뭐 아니면은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러죠. 예, 예, 좀 시간도 많이 갖고 하니까. 예, 깁니다. 요거는. 네, 네, 요게 일단 검은숲 출판사에서 증명 시리즈 3부작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예, 예, 3부작이긴 하지만 뭐 내용은 뭐 전혀 다르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참고할 만할 수 예,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예, 지금 증명 시리즈 이 3부작 연관성이 없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뭐 다른 작품들보다는 저희가 예, 인간의 증명에만 예, 조금 이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렇죠. 작가의 성품이 아주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정말 생긴 것도 한번 사진 찾아보시면은 네. 잘생기셨어요. 굉장히, 아, 굉장히 잘생기면 성품도 훌륭합니까? 보통 반대로 가잖아요. 예? 근데 아니죠. 그럼 교수님은 뭐 성품이 매우 훌륭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네,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초미남자도 성격이 좀 이상하실 수도 성격이 안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아주 이 그 작가가 잘생겼어요. 근데 네. 성품도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음, 이제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정말 대인배스러운 일화인데 네. 그 시마다 소지라는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으나 이 언급은 좀 된 것 예, 같은데요. 조금 언급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점성술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데뷔작이 초대박 작품인데 어,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 시마다 소지가 1980년에 네. 이 작품을 썼을 때 음, 점성술 살인 사건 네. 당시에 그런 대단한 작품인데도 이 뭐라 그럴까 문단에 냉대를 당합니다. 그거 되게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왜냐면 이 당시에 1980년 요때 네. 사회파 소설이 아니면은 왜냐면 이 점성술 살인 사건은 이 본격물이거든요. 뭐 범인 아, 잡고 트릭 뭐 밝혀내고 네. 그래서 그 본격물이 정말 거의 이 사장되다시피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음, 사회파 아니면은 뭐 이 소설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이제 좋은 책을 썼어도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음, 문단에 이제 냉대를 당했어요. 근데 그러한 때 이 모리무라 세이치가 이 작품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음, 그러면서 본인은 사회파 작가면서도 음, 그래서 작가에게 이제 성원을 보냈어요. 음, 그래서 이 시마다 소지가 아주 감동을 해서 이제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네. 모리무라 세이치에게. 근데 여기에 또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 응원을 하는 예, 그 훈훈한 얘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마다 소지 얘기를 잠깐만 좀 더 하면요. 네. 그래서 이 본격물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한 2, 30년을. 음, 그런데 이분이 이 본격물을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돼요. 아, 나중에. 예, 그래서 신본격의 아버지라는 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이때 만약에 이런 모리무라 세이치의 이런 그 성원을 받지 않았다면 작가의 신,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신본격은 뭐 이제 탄생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아주 그 지금 본격물 일본은 엄청나게 인기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예. 그런 아주 그 훈훈한 스토리가 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고서 뭐 성품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아니 저기요 뭐예요 그 731 부대 네. 아, 그건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본 작가가. 시대 의식을 정확하게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럼요. 있다라고 이제 예. 봐야 되는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뭐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나 이 저 역사 왜곡하느라고 좀 혈안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요. 보면 예.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불량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 참 고생 많이 하고 참 있다. 불쌍해요, 진짜. 그러게 역사를 보면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끝으로 모리무라 세이치의 작품 세계 총평 좀 해주시죠. 예, 이 모리무라 세이치는 마스모토 세이치와 더불어 아주 사회파 추리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요. 다작은 물론이고 스토리텔링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작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증명 시리즈 요거는 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교수님은 물론 이제 삼촌성일로 잘 알고 예, 계시고 인간의 증명이 정말 울트라 대박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작품을 오늘부터 다루게 되겠는데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스포일러 편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꽤 계시겠죠. 네,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작품 일본에서 나온 것 자체는 정말 오래 전인데 40년도 더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정식으로 된 것이 그래도 많이들 읽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꽤 읽으셨어요. 네, 네.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들 유명했기 읽으셨죠. 예.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어, 고등학교 때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스포일러 편을 어떻게 지금 들으시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네, 안 읽으신 분들은 읽고 네, 들으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듣냐 마냐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도 좀 이따 이제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영화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증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야성시대라는 잡지에 75년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 네. 그 게재 끝나자마자 76년 1월에 이제 그 문고본인가로 간행이 되었어요. 일본은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월간지나 주간지에 쭉 잡지가 냈다가 엄청나요. 예, 바로 그냥 또 책으로 묶어서 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간일도 좀 우리나라는 이게 정확치가 않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91년도에 나왔고, 2003년도에 나왔고, 뭐 2012년도에 나왔고, 이런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음, 제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읽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해적판 일형들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고, 하여간 수많은 출판사에서 수많은 판본으로 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기본으로 삼은 거는 검은숲 출판사에서 나온 2012년에 나온 이제 이게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입니다. 예, 네. 맞아요. 예, 페이지 수가 상당하네요. 아유, 520페이지인가? 뭐 하여간 500페이지가 페이지가 넘어요. 넘는, 뭐 장편 중에서도 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한 권짜리로 보기에는 긴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뭐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좀 짚어주시죠. 도쿄 중심부에 있는 어느 호텔에 호화 레스토랑에서 한 흑인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도무지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죽음을 수사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의 형사들이 동원인데요. 하지만 이 용의자는 물론이고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낡은 밀짚 모자와 밀짚 모자라는 시가 실려 있는 시집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오, 흥미진진하죠. 그러네요. 과연 이런 수수께끼 같은 증거물들이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밀짚 모자하고 또 이런 시가 실려 있는 실려 있어요. 시집. 예, 특이합니다. 예, 특이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요. 이 작품이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가 읽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 네. 일단 몰입감이 뛰어나요. 그거는 정말 페이지 터닝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인간 군상들의 이제 복잡한 삶이 얽히설키 꼬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몰입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형적인 이제 사회파 추리 소설의 장점이 잘 구현되었어요. 네. 이 전쟁 후의 후유증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다가오게끔 다뤘고요. 네.
그리고 또 성공한 부모와 자식의 이면에 감추어진 아주 추악한 면모, 음. 뭐 이런 것도 흔히 있겠구나 싶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있겠구나라고 싶게끔 아주 잘 다뤄졌어요. 네. 이 사회의 깊숙한 문제를 다뤘는데, 또 뭐 그러면서도 이 미스터리적인 요소를 적절히 아주 잘 섞어 놓았어요. 이게 사실 뭐 누구 얘기인지를 안 밝히셨으면 '마스모토 세이초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습니다. 있을 맞습니다. 정도네요. 맞습니다. 예.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인제 잘 어우러져서 인제 독자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마스모토 세이지와 무척 닮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제목이 인간의 증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음. 마지막에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 혹은 뭐 발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줄 정도로 네. 감동적인 장면이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면에서 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인간의 증명이라는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인제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만들어지는데, 소설이 76 년대에 나오고 이 다음 해 77 년에 이렇게 빨리 보통 안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이듬해에 예.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가. 예.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졸작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바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도. 저는 예. 사실 보질 않아서 아. 모르는데 그 사실 교수님이 영화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기 그럼요. 때문에 예. 아주 좋아하죠. 근데 예. 잘 이걸 좀 보시고 모르겠는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 맞아요. 근데 네. 인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78 년도에 인제 13 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와, 음. 이것도 토요일 밤에 방영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시청률이 20%를 넘었어요. 헐 대단하네요. 엄청납니다. 예. 예. 78 년도에, 그러니까 76년 소설 나오고 77 년에 영화 만들어지고 78 년에 13 부작 드라마 나오고 음.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93 년도에는 인제 일회성 드라마, 이 영화 같은 드라마 있죠. 두 네네. 시간짜리 드라마. 음. 그리고 2001 년에도 또 일회성 드라마. 그리고 2004 년에 10 부작 드라마. 음. 제가 이걸 봤어요. 10 부작 드라마를. 네. 상당히 좀 이따 인제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인제 잘 만들어졌고요. 음. 그리고 2017 년에도 일회성 드라마 음. 나왔고, 2011 년에는 앞에 니나 보리맘 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앞 방송에서 MBC에서 18 회로 우리나라에서 네. 로열 패밀리라는 이 염정아 씨, 뭐 지성 씨, 김영애 씨 요렇게 음. 나오는 드라마가 MBC에서 우리나라에서 2011 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게 원작이 인간의 증명입니다. 음. 이 로열 패밀리도 꽤 시청률도 좋았고 알게 모르게 인기가 있는 그래요? 드라마였더라고요. 예. 저는 보진 못했는데 네. 하여간 이 인간의 증명이 영화나 드라마로 엄청나게 만들어졌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2014 년도 10 부작 드라마를 봤는데 네.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어. 예. 완성도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2004 년작 드라마와 관련되어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것도 우리 방송 댓글과 관련되는 건데, 예. 니나 보리맘 님이 2021년 10월 27 일에 인제 댓글 남겨 주신 건데, 예. 이게 인간의 증명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2004 년작 드라마 인간의 증명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마스자카 게이코입니다. 1952 년생인데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70년대 톱배우로 이름을 날렸고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군요. 왠지 반가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예. 저는 인제 몰랐어요. 예. 아, 근데 요 댓글 보고 인제 깜짝 놀랐고, 네. 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음. 마스자카 게이코. 그리고 가수이시기도 해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요. 그렇습니까? 제가 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네. 굉장해요, 아주. 그리고 미인이시고, 음. 일단 이런 댓글을 보고 인제 재밌었는데, 그 댓글 밑에다 또 대댓글을 문고보 님이 달아 주셨어요. 네. 한번 저도 소개해 주시죠. 2004 년작 인간의 증명 드라마를 봤는데
어쩐지 마스자카 게이코의 이목구비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한국적이라고 느꼈는데 부친이 한국 분이셨군요. 찾아보니까 한국명은 한경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증명 드라마도 상당한 수작이라고 봅니다. 캐스팅 면면이 다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소설과는 다르게 각색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그게 전체적인 흐름에 잘 어우러졌다고 봅니다. 예.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이 정보들을 이제 댓글을 통해서 참 아주 재밌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또 그 댓글에 또 대댓글을 세일러 마스님이 오, 달아주셨는데, 이분도 전문가시죠. 예, 근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마스 작가 게이코는 나니와 소년 탐정단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시노부 선생님의 엄마로 나오는데 오사카 사투리를 너무 이쁘게 쓰셔서 여주인공보다 더 좋아하며 보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예, 네. 히가시노 게이고하고도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근데 오사카 사투리를 예쁘게 쓰시는지를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역시 일본어 잘하세요. 맞습니다. 세일러 저희가 마스님만 판단할 수 있는 예, 문제예요. 일본어로 된 작가의 뭐 후기 같은 거, 번역 그럼. 안 된 거 이제 세일러 마스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잘 소개하고 음. 있죠. 게이코가 한자로 쓰면 경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그런가 보네요. 예. 한경자 그- 씨로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이 작가 후기가 상당히 좋다면서요? 예, 이게 76년에 나온 초판 후기도 좋고요. 네. 2004년에 나온 신장판, 뭐 개정판 같은 거겠죠. 음. 그 후기가 정말 좋은데요. 이 검은숲 출판사에서 2012년에 나온 책에 이 두 후기를 다 소개를 해놨어요. 초판 후기, 신장판 후기를. 아,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책들은 이런 걸 빼놓고 이제 번역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왜 빼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데. 꼭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예? 그 작가의 후기나 해설 같은 거는 이제 빼놓지 않고 번역해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작품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통론데.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신장판 후기가 좋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제가 지금 호흡기 증상이 조금 있어서 아, 예,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예, 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예, 좀 해량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작품 약 330편 가운데서 이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은 없다. 당시에 함께 만들어진 영화와 결합해서 가도카와 출판사의 기록을 세웠다. 읽고 나서 볼 것인가, 보고 나서 읽을 것인가 라는 선전 문구는 작중에 삽입된 사이조 야수의 시 있고 어머니, 제 그 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함께 유행어가 되었다.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해적판이지만 일본에 2배 이상 팔렸다고 들었다. 이 작품만큼 독자의 사랑뿐 아니라 많은 에피소드를 모은 작품도 없다. 당시 일본 영어로는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던 영화 인간의 증명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이듬해 출간한 야성의 증명과 함께 전국 28개 도시 40여 곳의 서점에서 연속 사인회를 벌였다. 야성의 증명 때는 2만 권이나 되는 책에 사인을 하느라고 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했다. 아, 이건 부럽네요. 와, 난, 저도 2만 권이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아이, 저도 뭐 졸저를 책 낸 사인하고, 작가니까. 예, 예. 하시잖아요. 예. 예. 한데 뭐 많이 해야 뭐 회당 뭐 몇백 권 수준인데 네, 아유, 몇백 2만 권이 권? 대단합니다. 예. 자, 계속 다시 분위기 네. 잡고 매일 아침 9시 영화 제작팀과 서점팀 등으로 나눠서 각각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먼저 각 지방 도시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나서 서점 두세 곳의 사인회에 참석했다가 영화 제작팀과 합류해서 회식을 가졌다. 이런 일정을 매일 밤마다 이동하며 10여 일을 계속했다. 기력과 체력 모두 넘쳐흐르던 시기가 아니라면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 나뿐 아니라 가독과 출판사 사원들도 젊었을 시절이었다. 출판사의 사원을 건 대형 이벤트의 핵심이라는 긴장과 흥분이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계속돼서 나는 한동안 작품 활동을 위해 홀로 틀어박힐 수가 없어서 곤란하기도 했다. 초판 100만 부, 연속 사인회 40곳이라는 작가로서는 거의 만나기 힘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가한 일은 작가로서는 큰 영광이라 하겠다. 인간의 증명을 효시로 청춘의 증명, 야성의 증명, 그 밖에 증명 시리즈로 이어졌다. 내 여러 작품 가운데 등장한 문헤스의 형사도 인간의 증명에서 탄생했다.
인간의 증명 이전에는 소설은 혼자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증명 이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과 시, 시대와의 만남, 영상과 음악과의 연계, 그리고 독자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인간의 증명을 잇게 했고 770만 국내 독자들을 끌어당긴 것이다. 작가의 꿈을 이루고 가장 쓰고 싶었던 주제와 기회를 준 작품. 그것이 인간의 증명이었다. 예, 이게 음. 참 작가도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참 막 그럴 절절히 수밖에 없죠. 네. 묻어나오죠. 예.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 모리무라 세이치라는 작가의 증명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스모토 세이초의 제로에 초점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그 니나보리맘님, 문고본님 두 분이 이제 방송 댓글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인간의 증명과 제로의 초점이. 근데 이게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스포일러가 돼버려요.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스포일러 편을 또 들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두 권의 스포일러가 돼버리기 때문에 두 작품에 그러네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두 작품 모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음. 이 개인의 삶에 그 전쟁이 미친 후유증에 네.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도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뭐 물질적으로든 물론이고 그 그럼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 당시에 그 작품들이 수작들이 많거든요. 아유, 그 저희 그 김성종 선생님 어느 창녀의 죽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딱 그 우리 전쟁 그 6.25 전쟁에 대한 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추리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순수 문학에도 사실은 상당히 수작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럼요. 그 맞습니다. 당시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점에서 이제 두 작품이 비슷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삶들을 이제 제시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궁금증들과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음. 이게 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씁쓸해요. 마지막에 이제 독자들이 맞아요. 독자들이 아주 씁쓸하게 이제 네.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요. 그런 점도 아주 닮아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추리 소설은 범인을 찾고 왜 그랬는지를 찾아내면 끝이 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느끼게 네. 되는 순간 이제 씁쓸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파라고 음. 이제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자 서평들이 좀 있네요. 예,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커다란 반전이 없이도 치밀한 전개로 책을 덮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읽게 만드네요.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물음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오락성도 나름 적당히 있어서 재미있더군요. 모리무라 세이치의 단편물을 하나 읽고는 그 독특한 전개에 흥미가 당겨서 장편으로는 이 책을 처음 읽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작가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로 인기에 방영됐던 로열 패밀리의 원작이라는 광고 카피가 눈에 들어와서 선택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975년이군요. 작품을 읽어본 나로선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에 쓴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용도 탄탄하고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작가로 추앙받을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서평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 끝으로 이 모리무라 세이치 인간의 증명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인간의 증명은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의 이제 허술함도 보입니다. 음, 요 얘기는 그 스포일러 편 다음 주부터는 3편이 끝나고 나서 살짝 이제 언급을 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소재와 음, 작가의 글쓰기 능력이 아주 한껏 발휘된 수작이고요. 네. 이 마스모토 세이쪼류의 그 사이파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몰입감이 뛰어난 소설을 읽고 싶은 독자들에게 아주 일독을 권합니다. 네. 자, 다시 또 고민이 생기는데 네. 이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 다음 시간부터 3차례 걸쳐서 스포일러가 방송이 되는데 예.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 읽으시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죠.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